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공세 일정을 앞당겨 무리한 공격을 감행했던 러시아군의 작전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재정비를 진행하느라 주춤하고 있는 현재 갈수록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자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에게나 우크라이나군에게나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요. 4월 중순이 지나 내리기 시작하는 비 때문에 우크라이나 곳곳의 야지가 진창이 되어버리는 라스푸티차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도로 상황에서는 양측 군대 모두가 전차나 장갑차를 동원한 기계화 부대를 주 도로로만 이동시킬 수 있으며 보급로 또한 주요 도로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한계가 생깁니다.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는 이 라스푸티차 현상 때문에 이제는 우크라이나군 또한 강력한 화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이나 최강의 자주포라는 PZH-2000을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라스푸티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포병 자산이 우크라이나에 대량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캐나다가 운용하는 M777 견인 곡사포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가벼운 견인 곡사포는 중량이 4.2톤밖에 되지 않아 헬기로도 수송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라스푸티차의 영향 없이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수송을 항공기만 있다면 산악지역, 사막지역, 진창이 되어버린 지역 할 것 없이 빠르고 손쉬운 전개가 가능한데요. 1분 안에 최대 6발이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데다 M107 포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사거리 24km,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에 이르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체계입니다. M777 견인 곡사포는 화포 지지점이 650mm로 지상고가 낮아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적어 효과적인 은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화포 지지점이 낮은 덕분에 포격 시 발생하는 후퇴 작용 반동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스패드가 달려있는 4개의 가신 덕분에 사격 반동이 상쇄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덕분에 정확한 사격과 빠른 연사가 가능한데요. 크기가 작고 가벼워 방열 시간이 짧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자주 곡사포는 방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포격 횟수도 증가하게 되는데 M198 곡사포의 방열 시간이 6분인 반면 M777 견인 곡사포는 2분이면 방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볍고 차량이나 헬기로 쉽게 운송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2-3분이면 전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다른 자주 곡사포인 M198에 비하면 최대 5배나 빠른 것이라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일찍이 미국 측에서는 강력한 화력을 가진 무기체계 지원이 절실하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 M777 155mm 견인 곡사포 18문과 함께 포탄 4만 발을 지원했는데요. 미국은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 M777을 옮길 수 있도록 밀17 운송헬기 11대와 함께 ANTPQ-36 대포병 레이더 10대까지 패키지로 화끈하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4만 발의 포탄이라고 해봐야 막대한 양의 탄약이 소모되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일주일이면 바닥나는 양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더욱 화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4월 22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8억 달러에 추가로 5억 달러를 더해 13억 달러 상당의 추가 군수 지원이 이뤄지면서 무려 72문의 M777 견인 곡사포와 같은 숫자의 운송용 차량 그리고 14만 4천 발의 포탄이 추가로 지원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포병을 위한 감시 정찰 및 타격 수단으로 대기시 판대 피닉스 고스트 드론 또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피닉스 고스트 드론은 앞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한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다 적을 발견하면 직접 날아가 부딪혀 폭파시키는 드론인데요.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피닉스 고스트 드론은 미 공군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또 다른 미국의 지원 무기인 M142 하이마스, 네덜란드에서 지원하는 독일제 최강 자주포인 PZH-2000과 함께 러시아군 포병과 기갑부대를 박살내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는 막강한 무기체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소 무리해서 우크라이나의 M777 견인 곡사포를 지원하려는 국가가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고작 37문의 M777 견인 곡사포를 운용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현지 시각 4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침략군을 격퇴하기 위해 포병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캐나다 정부에 긴급 요청한 것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트리도 총리의 독단적인 발표였기에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장관은 난리가 났습니다. 캐나다군의 예비 물자는 모두 소진되었고 보유 중인 견인포도 37문에 불과한데 지원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화포의 수량과 탄약의 양, 수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기 지원으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에 무기 지원의 가속도가 붙고 미국과 체코, 다른 나라들이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뒤로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전차의 수가
현재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수량보다 더 많을 것으로 미국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승리를 거두고 러시아군을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